네, 이경락과 함께하는 투자레터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이 2600포인트를 하회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난주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서두에도 이야기 들었다시피 미 시장도 뭐 견조했고 어제자를 제외하고는 홍콩이나 대만, 중국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니케이도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동안 좀 올라오다가 떨어지는 그림이었고 아시아 지수 상해 종합은 오늘 또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파생 시장에서 345포인트를 맞추기 위한 그런 전략이 이루어졌고 전일자 345포인트 언저리에서 마무리되고 미 시장이 딱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짓눌러 놓은 상황에서 미 시장이 시작을 했고 미 시장이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스닥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국내 시장 바로 반영이 되면서 국내 시장이 움직였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였습니다. 하락 출발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시가 언저리에서 마무리가 돼서 빨간불로 이제 종가 들어가는 흐름에서 파란불로 마무리돼가지고 이런 그림으로 시가랑 같습니다. 거의 종가가 이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하루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은 기로에 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씩 한번 짚어보자고요. 미 시장이 올라왔던 요소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지났다는 그 신호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왔고 최근에. 그래서 요번에 조정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러시아발 리스크가 가을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서 유가가 치고 10톤까지 같이 대두까지 같이 칩니다. 대두도 이제 같이 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대두까지 같이 치게 되니까 야 이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라는 논리가 붙는 거죠. 그런 우려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서방 수년간 러시아 에너지 못 끊는다. 지지선언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뉘앙스에 장기전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어제도 나왔던 뉴스들 미 대기업들 CFO들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 다우 3만 깨진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이런 흐름. 그런데 또 이제 이거는 비관론자들의 논리가 딱 맞는 건데 또 상대적으로 지금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 나스닥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어제는 S&P 500 가지고 이런 기사도 내용이 있었는데 나스닥이 긴 박스를 계속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일자 하회하는 흐름으로 마무리된 거거든요. 전일자 하회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비관론자들의 얘기가 맞는 것처럼 그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라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요 지금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낙관론자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퍼스트 리플렉트 그러니까 선반영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가에 반영되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반영 요소에다가 갖다 붙이는 요소가 뭐냐면 장기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보다 먼저 선언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내년이 아니냐 이거죠. 요거는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러시아발 악재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 요소니까 요거는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러시아 마리오폴량 곡물수송 재개 준비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러시아도 계속 강대강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이런 거예요. 즉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현재 구간을 바라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젠가는 해소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 문제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의 고착이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안정화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글로벌 시장의 자금은 갈 데가 없는 상황이니까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요소를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즉 오늘 나스닥이 CPI 지수를 앞두고 흘러내렸어요. 근데 CPI 지수 발표되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 그동안 견고하게 잘 버티던 시장이 그 당일을 앞두고 갑자기 무너진다? 대두가 치고 WTI가 쳤다고? 글쎄요. 일단은 주식시장은 우리가 한번 꼬아서 움직이는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한번 뺄 듯 하다가 치켜 올리는 모습도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루트 기법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기다가 살짝 뺐다가 치고 나가는 거 그 가능성도 열어놔야 돼요. 즉 CPI 지수라는 수능일이 지금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주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견고했다는 얘기죠. 단 하루 만에 이것이 손바뀜이 바뀐다?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여기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래 꼬리가 잡히면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만약에 이것이 정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더욱더 악화기로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선반영, IQ1000 항상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 바라봤을 때 일단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 중에서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잘 움직였어요.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트렉스 이런 것들. 일종의 이제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과 관련된 앨런 머스크의 트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들도 있었고, 현대 기아차의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라닉스 이런 것들도 나쁜 그림은 아니었어요. 이게 힘든 장에서도 일종의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가 형성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근데 이 자율주행은 테마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PCB도 그런 류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기나 옵토론텍, 뭐 MC넥스 이런 것들도 그리고 다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고 있어요. MC넥스입니다. 삼성전기도 이런 맥락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PCB에 카메라 모듈의 1등 주자라고 할 수 있는 LG노텍, 심텍, 대덕전자 이런 것들도 여전히 그 매력이 있는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여전히 자율주행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죠. 뭐 FC, BGA 이런 PCB 관련된 것들도 그런 개념으로 좀 포괄적으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최근에 소비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지금 먼저 붙은 것이 이제 GKL이나 강원랜드 이런 카지노 쪽을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파라다이스 시장 대비해서 계속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롯데 관광개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소비 관련된 것들, 미 시장에서도 아크슈네트 골프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골프 관련된 것들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후발주자로 엔터주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은 소비죠.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콘서트 관련돼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 뭐 SM이나 JYP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SM 오늘 이 와중에도 노란색으로 바뀌고 양봉으로 전환됐습니다. JYP 이런 것들 서서히 냄새가 나거든요. YG 엔터 이런 것들은 맵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의식주 이외의 소비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참조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밤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